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임효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구강 질환, 바로 충치죠. 충치는 구강 속 감기라고 불릴 만큼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생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충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충치를 구강 속 감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충치 발생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원하는 환자들도 좀 많은가요? 요즘 특히 젊은 분에서 충치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누워서 음료도 마시고 과자드나 초콜릿 먹으면서 계속 게임하다가 그냥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침이 나오지 않아서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당분들이 충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어린 환자들의 충치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의 생활 습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이 바로 충치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만큼 또 올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충치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네. 충치는 왜 생기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물론 네. 단 걸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네. 입속에 어떤 원인으로 또 이가 썩게 되는지 정확한 원인도 알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언급한 게 있는데, 구강 내에는 300에서 한 400 종류의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세균 중에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스트레프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구강 내에 있는 음식 잔사, 그 중에 당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죽은 세포를 통해서 산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 산들이 충치를 유발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먼저 음식을 섭취하고 바로 닦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가량 있다가 양치를 하라고 권유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많은 양의 침이 분비되는데, 이 침이 분비되어서 치아 사이에 묻어있는 당 성분을 삼키게 됩니다. 이렇게 자정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양치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음식 잔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양치에서 닦이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실이라든가 치카초를 사용해서 남아있는 당 성분을 제거해야만 효과적인 충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치의 통증과 잇몸 질환의 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어떨 때는 욱신거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시큰거리기도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픔의 통증도 많이 다른데 네. 질환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통증이 다르기도 한 건가요? 이제 잇몸 질환하고 충치하고 그 과민 반응하고의 통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가 오셨을 때 환자가 표현하는 그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치주 질환인가 아니면 충치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프한 예리한 통증은 아니고, 충치인 경우에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과 그다음에 욱신거림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치주 질환인지 충치인지를 이제 판별하는데 그 진단용으로 사용합니다. 네,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 텐데요. 탄산음료가 충치를 유발하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네. 탄산음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기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탄산음료에는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먹은 다음에 뭐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면 충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가 뭐 관과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탄산음료를 먹고 구강 위생을 하지 않는다면 충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탄산을 많이 먹는 그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치아색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탈회라고 합니다. 치 안에 있는 미네랄이 녹아서 빠져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다른 때보다도 충치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는 탄산을 섭취를 줄여야 되고,
만약 관리가 안 되시면 치과에 내원해서 검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받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충치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치통이 심해서 보통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라고 하면 저는 아프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정확하게 신경치료는 어떤 치료인 건가요? 이제 충치가 생겨서 면역 반응을 통해서 혈관이 확장되면 신경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증에 오염된 치아 내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는 치료가 신경치료입니다. 치관에 있는 신경하고 혈관을 제거하는데 이때 혈관하고 신경들이 치근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유기물 같은 걸 더 제거하는 것, 제거한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천연 라텍스를 채워 넣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신경치료입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34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스케일링을 했는데 어금니 안쪽에 충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선 신경치료까지 할 수도 있다던데 충치가 있긴 하지만 통증은 없거든요. 통증이 없는데도 신경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인데요. 네. 사실 그 신경치료가 아프긴 하잖아요. 아파요.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데 네. 치통이 없는데도 신경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신경하고 혈관을 감싸는 치질은 두 종류입니다. 범낭질이 있고 상아질이 있습니다. 근데 범낭질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도 통증이 없는데 상아질 같은 경우는 미세한 관호를 통해서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썩은 부위가 적게 보이지만 실제 이완된 치질이 많은 경우에는 제거하다 보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내원해서 검사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이번에 임산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32주 임산부입니다. 10년 전 금으로 덮었던 자리가 빠지면서 구멍이 생겼는데 임신 초기라서 치과 치료를 미뤘어요. 그런데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한데 임산부도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사연인데요. 혹시 태아에 영향이 있을까 봐 충치 치료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산모라면 임신 전에 치과 치료라든가 일반 치료를 다 마무리 짓는 걸 권유드립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32주라고 그러면 심한 진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반응은 안 하지만 태중에 태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다 그러면 그냥 발수라고 해서 간단하게 신경만 제거하고 이제 더 디테일한 치료는 몸 풀고 하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태인지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전에 임신을 계획한다 그러면 미리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도 두 번째 사연도 두 분 다 병원에 얼른 내원하셔야겠네요. 네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시민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아에 생긴 까만 점은 모두 충치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치아에도 점이 생기나요? 네, 일단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O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니를 뽑았을 때 검정색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충치가 검정색이다. 네, 검정색은 충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먹다가 생긴 이물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하얀 치아에 검은 점이 있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네. 검정색은 다 충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정답은 O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답은 O입니다. 치아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들어간 부분에 음식물이 껴서 잘 닦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진짜 충치 치료를 요하는 검은 충치인 부분이 있고 아니면 색만 검었고 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충치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썩은 게 1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충치는 뭐 2개나 3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엑셀 찍어서 확실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올바른 칫솔질이 필요할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충치는 유전이다. 맞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갑자기 난이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시민분들 어떻게 답변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O. 저도 유전을 받아가지고 충치가 유전인 것 같아요. X. 왜냐면 관리를 잘 못해서 나중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잇몸은 뭐 유전일 수 있겠지만 충치는 유전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네.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답은 X입니다. 이 충치는 환자분들이 섭취하는 시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강위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치가 생기고 안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치질을 부모한테 받을 때 그 약하게 받고 태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하다고 해서 충치에 이완되느냐? 본인이 열심히 관리하고 당분 섭취 안 하면 충치는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전적인 면은 충치 없다 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칫솔질이라든가 치실을 함에 따라 충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X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충치에 대해서 여러 도움 말씀들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충치를 치료한 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제 내원하다 보면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얼만큼 치석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이분이 왔을 때 치석도 없고 깨끗하고 그러면 아 이번에는 스케일링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잘 닦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닦거든요. 효율적으로 칫솔질하고 치실 사용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칫솔질, 치실, 치간칫솔 사용하게 되면 치과에 내원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제가 4개월마다 오세요, 뭐 3개월마다 오세요. 이분들은 안 닦이시는 분이에요. 왜 나는 자꾸 부르냐 그러는데 이렇게 치석이 많고 담배도 많이 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리 안 하시면 얼마였다가 치아 발치합니다라고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서는 치아가 흔들려서 오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열심히 잘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충치라든가 치주염은 예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더 효과적인 구강위생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는데 네. 귀찮더라도 잘 내원해서 치료해야겠네요. 네네. 네, 토크닥 토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충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